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유씨예요. 오늘 무슨 영상을 갖고 왔냐면 제가 예전에 그 인스타 무물에다가 저에 대한 추측글이나 아니면 Q&A 할 것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Q&A 영상 플러스 저에 대한 추측 영상 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그냥 할게요. 그러면 첫 번째 할게요. 어, 저에 대한 추측인데 연예인이랑 사귀어봤다 또는 대시 받아봤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사귀어봤어요. 그리고 성격 차이로 한두 달밖에 안 만났고 되게 짧게 만났었습니다. 그리고 대시는 DM으로 이렇게 인증 배지랑 연예인이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2번 받아봤어요. 2분한테 받아봤었습니다. 그 다음, 실제로 성격이 조용할 것 같다. 네. 저는 시끄러운 편은 아니고요. 약간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, 대학생 때는 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았잖아요. 브이로그를 통해서. 그때는 되게 깨발랄하고 되게 활발하고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이랑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깨발랄하지도 않고 솔직히 말수도 줄었어요. 근데 이제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는 그래도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웃음도 되게 많은 스타일입니다. 하지만 이제 시끄러운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조용한 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. 3번. 여자한테 고백받았다. 이거는 고백은 아니고요. 20살 때, 되게 어렸을 때죠. 20살 때 제가 이제 유튜브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대학교만 다녔을 때 애들이랑 술을 먹으려고 술자리에 갔었는데 이제 술을 먹다가 어떤 여자분께서 취하시지 않았는데 저한테 와서 번호를 물어보셨어요.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냥 번호 물어보고 저기 번호 좀 하면서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서 제가 주지는 않았습니다. 4번. 눈이 매우 매우 높을 것 같다. 저는 눈이 높지는 않은데 제 스타일이 확고한 편이에요.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외적인 게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내적인 게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좀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싶으면 그거에 되게 많이 끌려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, 제가. 그렇다고 눈이 높은 거는 절대 아니라는 점. 네. 5번. 일부러 남자친구는 안 만드는 것이다. 전혀 아니고요. 남자친구를 만날 경로가 없는 것 같아요. 남자를 뭐 소개받거나 뭐 남자랑 막 얘기하거나 이럴 경로도 없고요. 그래서 연애 공백기도 되게 많이 길어지고 게다가 저는 집순이라 일집 이렇게밖에 못해서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. 6번. 친한 연예인이 많을 것 같다. 저는 솔직히 친구 관계도 좁고요. 친화력이 딱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, 제가. 그래서 뭐 친한 연예인이나 공인은 아예 없습니다. 7번. 싸움 실력 또는 운동 실력 궁금하다. 싸움 실력은 몸싸움 같은 거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. 근데 맷집은 좀 세요. 맷집은 어떤 게 세냐면 꼬집고 그런 거에 되게 잘 참는 스타일이에요. 어쨌든 또 말싸움 같은 것도 제가 울컥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짜증나면. 그래서 잘 하지도 않고 또 할 일도 없죠. 저는 싸움을 안 해요. 네. 운동 실력은 제가 초중딩 때 육상을 해봤어요. 그래서 달리기는 좀 잘하는 사람입니다. 8번. 실제로 만나면 아는 척 해도 되나요?
오, 근데 이건 진짜 물론 아는 척하면 너무너무 속에서 기분이 제가 좋아요. 가끔 가다가 기분 좋을 때는 제가 안아주기도 하고, 물론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안아주기도 하고, 악수할 때도 있고, 그냥 제 리액션이 오,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속으로 엄청 기뻐하는데 낯가림이 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, 그래서 그 정도의 리액션밖에 못해요. 어쨌든 그래도 안아주는 거 그런 것도 하고, 저는 저를 알아보신다면 그냥 흘끗흘끗 보는 것보다 오히려 엄청 친하게 아는 척, 친한 척 이런 걸 해주시면 속으로 기분 좋아하고 오히려 제가 더 좀 나대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 아는 척 많이 해주세요. 9번, 얼굴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? 제가 그 새벽에 쟀어요. 근데 제가 머리통에서 이렇게 잰 거는 제 시각에서 이게 여기가 애매해가지고 이마에서부터 턱끝까지 쟀을 때 딱 18cm 나왔습니다. 18cm. 그리고 가로도 제가 이 시각이 좀 애매하긴 했는데 대충 봤을 때 14.12 이렇게 나왔었어요. 10번. 최근 MBTI가 어떻게 되나요? 이것도 아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제가 ENTP로 한 1년을 생활한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ESTP 아니면 INTP가 왔다 갔다 해서 나와요. 물론 ENTP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세 개가 계속 바뀌어요. I랑 E랑 은 바뀌고 S랑 N도 이렇게 바뀌는데 뒤에 있는 T랑 P는 절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친구들이 진짜 극 T라고 해요. 11번. 남자친구랑 여사친 스킨십 어느 정도 허용하세요? 저는 대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것도 알아서 행동 못하는 남자친구는 저는 안 사귀어요. 별로 저랑 안 어울려요, 그런 애들은. 그리고 12번. 몸매 비결 그리고 다이어트 방법 알려주세요. 이거는 진짜 한 3분의 1은 거의 몸매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었는데 제가 진짜 최대한 끌어와서 하는 저의 생각인데요. 저한테 지금의 제 몸매는 유전이거든요. 유전이라서 제가 엄마를 닮아가지고 몸이 되게 라인이 원래부터 잡혀 있었어요. 그냥 운동을 안 해도 그 좀 허리가 이렇게 되긴 했고 이제 골반이 좀 넓은 편이었고요.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. 제가 현재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자체는 안 해요. 노력을 안 해서 다이어트 방법을 말을 할 건 없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양심상 먹고 나서 좀 쉬고 앉아있어요. 앉아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훌라후프 한 20분 정도?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그렇게 쉬는 것 같아요. 소화를 좀 잘 시키죠. 그리고 제가 장 활동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 가는 사람. 그래서 좀 살이 덜 찌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. 근데 2끼인데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제가 점심에 일어나서 새벽에 자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 이제 점심에 일어나자마자 일하니까 저녁에 밥을 먹겠죠? 저녁에 밥을 먹고 이제 새벽에 늦게 자니까 새벽마다 출출해요. 그러면 저는 새벽에 야식을 꼭 먹어요. 그러면 그렇게 2끼 먹어가지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4kg가 쪘어요. 진짜.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밤낮 바뀌거나 늦게 자면 안 되는 거. 늦게 자거나 밤낮 바뀌면 살이 쉽게 안 빠집니다. 그리고 13. 튼살 같은 거 있으세요? 튼살은 없는데 제가 다리에 자잘자잘한 상처들이 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여름 되기 전에 레이저 치료를 한번 받으려고요. 그리고 14. 요즘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나요?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167.1에 56.6 정도 됩니다.
잘 안 내려가지만 55에서 많이 쪘을 때 57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, 요즘. 15번. 속옷 브랜드 어디 거 입으세요? 이거는 예전에 제가 MLP만 입는다고 했는데 MLP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MLP는 이제 아예 없고요. 왜냐면 좀 오래되기도 했고 항상 입던 것만 이제 빨아서 입으니까 좀 해지기도 했어서 그거 다 버리고 저는 이제 덴젤이라는 브랜드로 갈아탔어요. 덴젤 브랜드가 되게 그 가슴을 물방울 모양처럼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잡아줘요. 그래서 최근에 제가 티만 입고 얇은 티만 입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. 그 최근 사진들 거의 다 덴젤 속옷을 착용을 했고요.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 빅토리아 시크릿 거기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디자인 자체가 되게 화려한 것도 많고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. 최근에서 속옷만 한 거기서 8개 정도 산 것 같아요. 속옷에만 거의 5, 60만 원을 썼어요, 제가. 그 다음 16번. 최근 3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? 이거는 제 체형이랑 그 옷핏이나 그런 거 참고하려고 여성분들께서도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제가 이거 새벽에 쟀단 말이죠. 36, 25, 38 이렇게 됩니다. 원래 35, 24, 37이었는데 진짜 딱 1인치씩 늘었어요. 살이 쪄가지고. 17번. 요즘 어디에 자주 출몰하시나요? 혼자 놀 때는 제가 한남동이나 아니면 여의도를 되게 많이 가요.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여의도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. 여의도 그 IFC 몰 아세요?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카페 하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막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가 있는데 그때 이제 밖에 나오면 좀 어두워졌단 말이죠. 그럼 어두워졌을 때 걸어서 이제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또 이어폰 딱 꽂고 한강으로 걸어갑니다. 한강으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요. 걸어가면 그 한강의 그 뷰랑 야경, 한강의 물결 이런 거 느끼면서 혼자 감성에 취해요.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노는 약속이 있을 경우에는 압구정 로데오, 또 한남동, 서울숲 이런 곳을 많이 갑니다. 18번. 유치원 때 얼굴 궁금해요. 사진 첨부하겠습니다. 자. 예, 됐죠? 19번. 단발 때 얼굴 궁금해요. 사진 첨부하겠습니다. 자. 됐겠죠? 20번. 쇼핑몰 자금이랑 준비 과정이 궁금해요.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. 우선 제가 초기 자본금을 쇼핑몰 자본금을 3,000으로 시작을 했어요. 또 택배비, 부자재비, 이제 사입비 같은 것도 부자재, 뭐 포장지 이런 것도 다 부자재거든요. 부자재비, 그리고 쇼핑몰 처음 할 때는 제작을 아예 안 하고요. 바잉 제품들로만 구성을 했고 동대문 바잉 제품에 그 저희는 미젠무 라벨을 달았어서 그 라벨비 또 그리고 라벨 제작비도 또 따로 들어갔었고요. 옷을 또 떼올 때 라벨을 하게 되면 최소 수량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최소 수량만큼 그렇게 떼왔었습니다. 최소 수량도 최소가 아니에요. 네, 꽤 많았었고 그 초반에만 진짜 오픈도 안 했는데 초반에만 한 1,500이 홀라당 나갔었어요. 처음에는 이제 똑똑하지도 않고 솔직히 맨땅에 헤딩이라 몸을 부딪혀야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처음에 크게 나왔었습니다. 제가 2020년 6월 8일 날 첫 오픈을 했어요. 진짜 첫 오픈 하기 전까지도 계속 스팀했어요. 처음에는 옷의 컨셉을 아예 정하지도 않았어요. 그냥 제가 입고 싶은 거, 그리고 평소에 엄청 자주 입을 것들만 떼었었고요. 애초에 미즈무를 만들게 된 이유도 우리 이유씨들이 저한테 옷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거에 되게 재미를 느꼈었어요. 내가 입는 옷에 관심이 많구나. 내가 뭐
쓰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은근 관종이어가지고 그렇게 관심 주시고 궁금해하시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재밌어해서 제가 입는 것만 판매하자라는 취지였고 지금도 솔직히 그렇습니다. 제가 입는 것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어쨌든 한 1년을 제가 옷만 개고 또 몇백 개, 하루 몇백 개 나가는 걸 계속 제가 택배에 붙이고 직접 또 무늬도 제가 직접 하고 카톡 무늬도 다 핸드폰 있으니까 깔아져 있거든요. 맨날 하고 1년 동안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여유가 생겨서 이제 직원분들도 생기고 좀 시간적 여유나 노동, 육체적 노동 이런 거에 많이 괜찮아진 상태예요. 21번. 한 달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? 제가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. 솔직히 쇼핑몰 하는 거나 유튜브 하는 거나.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커요. 그 맥시멈 수익. 제일 많이 벌었을 땐 한 달에 1,500 정도였어요. 저 순수익. 제일 못 벌었을 때는 빵원이었어요. 빵원. 근데 그 빵원이었던 이유는 뭐 제가 하는 일이 잘 못 되고 막 잘 안 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세금을 간혹 가다가 이제 크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세금을 대비하기 위한 그 자본금 그리고 미제무에 대한 이제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투자금을 남겨두기 위한 그 좀 여유로움을 위해서 제가 아예 정산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. 또 잘 벌었을 때도 그렇게 매일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100 단위로 이렇게 벌 때도 있고 막 엄청 달라요. 22번. 제일 많이 번호 따였을 때가 언제예요? 이거는 일주일도 안 됐긴 한데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압구정에서 이제 길 가다가 그리고 밥 먹다가 해서 총 10번을 따였었어요. 그때 이 옷 입고 있었어요. 그때 저 판매하고 있는 이거 티 입고 청바지 입고 그때 좀 꾸미겠다 해가지고 힐도 신고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걷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날 10번 정도? 그 정도 따였었고요. 근데 다 안 줬어요, 저는. 항상 제가 번호를 거절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둘러대는데 어떤 한 분께서 남자친구 있어도 몰래 만나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주 도라이죠? 네. 23번. 드림카 궁금해요. 제가 차에 관심도 없고요. 또 지금 현재 면허도 없어요. 그래서 드림카라 해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람보르기니 우르스를 타고 싶습니다. 왜냐면 저는 SUV를 되게 좋아해요. 그 낮은 차보다 높은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봤는데 굉장히 쉐입이 세련되고 날카롭고 예쁘더라고요.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. 24번. 언니 이상형 궁금해요. 이상형은 제가 여기 썼거든요. 이 쓴 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. 외적으로는 마르지 않아야 돼요. 그렇다고 우락부락 해가지고 근육 빵빵한 것도 사실 안 좋아해요. 그래서 마르지 않고 어깨가 넓고 손마디가 얄쌍한 사람, 손마디가 얇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요. 얼굴도 얄쌍해야 되고 또 무쌍이어야 돼요. 약간 옆으로 긴 무쌍. 제가 대체적으로 여우상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성격 면에선 자상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냉철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끌려합니다.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바쁜 사람이어야 돼요. 근데 하루에 꼭 2번은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자기 전에 전화하는 루틴을 굉장히 좋아하고 남자친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자기 전에 통화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바쁘지만 저를 그래도 생각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. 또 차갑고 냉철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저한테는 애교가 좀 있고 자기 감정 표현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. 원래 성격이 차가워야 돼. 싸가지 없지만 내 사람한테 그리고 자기 사람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. 25번째.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격. 저는 되게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 착한 사람한테는 엄청 잘해주고
바보같이 행동하고 약간 해실해실거리는 스타일이에요, 제가. 근데 저한테 나쁘게 굴거나 저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저는 더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요. 더 그 사람한테 싸가지 없게 구는 것 같아요. 진짜 솔직하죠? 네, 저는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안 좋아하고 더 안 좋아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. 호기심은 많은데요. 게을러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아요. 그런 행동하기를 귀찮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는 나름 감각도 있고 잘 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는 분야에는 무식하고 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성격입니다. 또 눈물이 계속 나와도 너무 슬퍼도 그 감정이 반매겨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다면 금세 눈물을 그쳐버리는 성격이에요. 엄청 슬퍼가지고 눈물이 뚝뚝 흘리는데 속에서 엥? 그래 이걸 해결될 거 아니네? 하면서 눈물 닦고 금세 막 이래요. 은근 저도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약간 감정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성격이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. 마음에 드는 성격이에요, 제. 또 흥분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. 그때 팩트나 논리가 저를 설득한다면 금세 흥분을 가라앉는 스타일이에요. 26번. 2022 계획과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? 저 우선 여기 팔뚝이랑 여기 제가 부유방이 좀 있어요. 부유방이랑 이쪽에 등살 있잖아요. 그 등살을 지방흡하고 싶어요. 물론 그냥 하고 싶은 거고 우리 이유씨들이랑 저희 엄마한테 조금 혼날 것 같긴 한데 부유방이 좀 있고요. 살이 빠져도 이 등살이 여기 쪽 등살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게 여름에 조금 스트레스였거든요. 그래서 아예 이걸 그냥 빼버리고 싶어요. 그래야 옷핏도 예뻐지고 제 몸에 대한 저만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. 또 이번 연도에 꼭 면허를 따서 운전하고 다닐 거예요. 이제 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바로 안 하면 장롱 면허가 될 것 같아서 차를 꼭 이번 연도에 사고 싶습니다. 근데 첫 차기도 하고 막 바로 제 자차로 하기에는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처음 차는 뭐 중고나 리스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꼭 차를 꼭 타고 싶어요.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름 능숙하고 좀 소통을 잘하는 편이긴 한데 글로 쓰는 거 있잖아요. SNS나 인스타에다가 이제 글로 쓰는 그 말수는 되게 부족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인스타에 일상 같은 걸 올릴 때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. 제가 말수가 많아져서. 뭔 말인지 아실까나? 제가 피드를 올려도 그냥 날씨 좋다 이렇게만 올리거나 약간 좀 제 하루를 길게도 쓰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. 근데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저한테 되게 어려워요. 오글거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?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성격상 그렇게 잘 못하는데 이번 연도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구구절절하게 제 일상을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을 기르고 싶고 라방을 2주에 한 번은 꼭 키고 싶어요. 여유가 된다면. 그래야 이웃이들이 저랑 가까운 느낌을 들 것 같은 거예요. 저는 그 우리 이웃이들이 저한테 내적 친밀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. 모르겠어요. 그냥 기분이 좋아요. 막 그래서 내적 친밀감을 느껴서 저한테 쉽게 말 붙이고 막 이러는 게 저는 좋아서 이번 연도에 꼭 좀 말수가 활발해지고 소통이 원활해져서 여러분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이에요. 언니의 최종 꿈과 목표가 뭐예요? 진짜 진지하게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거고 우리 이웃이들은 알 수 있어요. 저는 Q&A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서울에 부모님과 살 수 있는 넓은 자가를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. 최근에 다시금 느꼈던 게
무슨 일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잖아요. 엄마 아빠 둘이서 하루 묵으셨어요. 묵으셨는데 그날 밤에 TV를 보면서 저희 가족끼리 얘기하고 막 수다 떨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다시금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, 같이 살아서 저희 부모님 일 안 하게 하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만 하게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. 물론 부모님만을 위한 목표는 아니고요. 그래야 저도 행복해질 것 같아서 저를 위한 목표기도 해요.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. 그리고 별일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소통을 하면서 오래도록 유튜브를 하는 거, 일주일에 영상 하나는 꼭 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꾸준히 하다 보면 뒤따라오는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이 버거워도 그거를 참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기르는 것도 저의 진짜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많은 것에 질려하고 많은 것에 귀찮아하고 제가 하는 일이더라도 좋아해도 이게 제 일상에서 너무 크게 작용된다 싶으면 그게 부담되고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사람인데, 그런 것도 견딜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좀 끈기가 있었으면 좋겠고, 그런 걸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큰 약간 덕목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총 27가지 질문이 다 끝났어요. 진지한 답변을 하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말을 딱 뱉었으니까 진짜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쵸? 우리 티모예요. 티모야, 티모야 너랑 나랑 닮았대. 나 어디가 닮은지 모르겠어. 너도 모르겠지? 자, 맞자. 어. 어. 시켜야겠다.